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도 제3지대의 빅텐트를 쳐가지고 아예 그냥 반윤 세력과 그 다음에 비명 이재명 세력을 이렇게 규합해서 3파전 구도라기 한번 가보자. 이런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참여하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파괴력을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승민은요, 제가 보기에 뛰어나갈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유승민이가 경선에 불출마를 했잖아요. 실제 원희룡은 이제 선당우사 있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서울시장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당연히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유승민은 이미 독자적인 출마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배신자는 게 영원한 배신자라고. 한 번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부터 끝내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가 이제 뛰쳐나가서 독자 무소속 출마할지 아니면 이제 이준석이하고 뭐 손을 잡을지 또는 민주당에서 뛰쳐노는 누구하고 손을 잡을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유승민이가 탈당하고 출마하는 거는 상수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원래 배신자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왜 유승민을 비판했겠습니까? 항상 이런 식이야. 계속 분탕질 치고 분열 시키는 이런 배신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모을까? 또 저쪽에서 뛰놀 사람 누가 있을까?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저쪽에서 뛰놀 사람은요, 한 3명 정도가 좌파 쪽에서 놀 수 있겠다. 거론되는 게 일단은 김두관이가 있죠. 김두관이도 유승민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선거는 꼭 지가 출마해봐야 적성이 풀리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 할 때도 놓았잖아요. 어느 선거나 김두관이가 빠지는 거 봤습니까? 경선이나. 선거병입니다, 이것도. 김두관이도.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이도 지는 출마하고 싶으니까 이번에 룰이 마음에 안 든다. 왜 국민 경선하다가 갑자기 당원 50% 여론조사 50% 바꾸느냐, 룰을. 이러면서 불출마를 했잖아. 거기에 이제 김동연이하고 김경수는 참여하지. 김경수는요, 착한 2등 전략이니까 당연히 흔쾌하게 받아들였고요. 김동연에게 고민하는 좀 척했지만 자기는 경기도에서 한 번 더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뛰쳐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농부가 밭을 탓하면 됩니까?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민하다가 김동연도 뛰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김동연하고 김경수가 누가 2등 할지 그것도 참 관심사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김경수를 점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친문의 적자니까. 현역 의원이 좀 있다 이거지. 윤건영, 고민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놓을 수 있는 게 보세요. 김두관이가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부겸이도 지금 거론되는 거는 김부겸이도 거론되는 거예요. 왜? 불출마했기 때문에. 경선 놓으면 못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부겸이도 과연 놓을까? 제가 알기로 문재인도 있고 아직까지 김경수가 놓는데 놓을까 이게 생각은 드는데 거론은 되는 거죠. 왜? 김부겸하고 근데 유승민이가 아주 친해요. 자기가 나이도 거의 똑같고요. 경북고등학교 선후배, 1년 선후배입니다. 경북고등학교. 그게 김부겸이하고 유승민은요, 아주 비슷합니다. 경기고등학교도, 경기가 아니고 경북고등학교죠. 유승민이가. 대구니까. 경북고등학교죠. 경북고등학교. 그 다음에 김부겸이도 마찬가지고. 경북고등학교인데 1년 선후배. 김부겸이가 1년 선배고, 유승민이가 1년 후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도 같이 나왔죠. 서울대. 이런 식으로 50년간 되게 친하대요. 친하대.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하고 김부겸이가 손을 잡으면 조금 파괴력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김두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도 있잖아. 이낙연도 고심하는 건데 혼자는 아예 안 되니 누가 손잡을까? 만약에 김부겸과 유승민이가 손잡으면 이낙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럼 저들끼리 또 뭐 경선하면서 후보하고요. 요것만 가지고도 파괴력이 세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 이준석까지 이제 합치는 거지. 근데 성격이 너무 털리고 이준석이는 젊은, 요는 너무 올드한 성격이 털려서 과연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까?
그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독자 완주하고 대선 후보인데 양보할까? 흡수하려고 하겠지. 이준석 대표는 양보는 안 할 거야. 흡수하려고 하겠지. 그럼 이게 유승민에게 이준석 대표하고 어떤 관계냐? 한마디로 옛날에 인턴. 완전히 유승민이가 국회의원 할 때 인턴으로 데리고 있던 게 이준석이라고. 그러고 이준석의 아버지가 다 아시다시피 유승민하고 경부고등학교 동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준석과까지는 연합이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제3지대 빅텐, 정치라는 게 워낙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왜? 완전히 전부 이게 확고한 게 독자 출마 의지가 있단 말이야. 이준석이는 죽었다 깨어난다 출마한다. 누가 어떻게 포기 안 할 거야. 근데 유승민도 이게 출마하려고 나가지 이준석이 도와주려고 나가겠어? 둘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는 없거든. 옛날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일부에서는 이준석까지 포함하는 완전히 중도 3지대 빅텐트 터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제가 이준석도 잘 알고 유승민도 잘 알잖아요. 직접 만나본 적도 많아요. 워낙에 둘이 독단, 자기 중심 이게 강하거든요. 결국 제가 볼 때 이준석은 독자적으로 출마가 아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승민에 뛰어나가서 당을 만드는데, 거기에 최대한 오봤자 누가 올까? 몇 놈이 따라오겠지. 기뭉 있잖아, 기뭉. 이게 떠나간 사람도 있잖아. 기뭉. 거기 혹시나 김부겸이가 오면 조금 더 놓을 수 있지만, 김부겸은 이게 저는 반반 미지수라고 해요. 안 놓을 수도 있다. 그 김두관이는 모르겠어요. 김두관이는 이게 뛰쳐나갈 끝에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 다음에 이낙연이는 이게 계속 파트너 찾고 있다고. 한덕수 대행이 너무 한덕수하고 연합할지. 유승민하고 또 안 맞거든요. 결국 유승민이하고 이게 좀 어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가 분석하기로는 유승민이가 뛰쳐나가서 독자 무속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를 사람이 별로 없다. 이준석이하고는 연합이 원천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김부겸이도 그거 믿고 노겠나? 저는 안 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두관이하고도 또 색깔이 틀려. 김두관이 뛰쳐나면 또 지 혼자 또 논다 할지 모르지. 이것도 정치병이야, 병. 김두관이는 독자적으로. 그 다음에 이낙연이는 또 간을 보겠지. 누가 손잡을지. 이낙연이도 유승민하고는 안 어울려. 하여튼 유승민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완전히 자기 중심인데 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유승민하고 안철수 중에는 사람이 없어.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배신자들하고 오래 갈 수가 없다니까? 일시 5월 동주, 일시 같은 배를 탈 수 있는데 오래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이제 일각에서 마치 김부겸, 유승민, 이준석까지, 이낙연까지, 김두관 언급하면서 중도 제3지대의 큰 텐트가 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부는데 저는 달리 본다. 결국에 조그만 텐트가요. 텐트 같지도 않은 한 명이 자기도 어려운 조그만 텐트가 중도에 한 두세 개 쳐질 수는 있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괴력은 제로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도라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중에 가면 쫙 그냥 좌파, 우파 전면적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도 1, 2% 싸움으로 봐요. 지금 이재명이 여론 이대로 안 가요. 결국에 1, 2% 싸움으로 봅니다. 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재명, 종북 좌파 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누가 될지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덕수 대행까지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힘을 똘똘 뭉치니까. 그러면 저절로 이낙연까지 끌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이 우리 국민의힘 우파, 여기 가장 중요한 저는 변수는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윤심이 한덕수를 밀어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윤심이 굳이 한덕수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도. 한덕수를 미리 기획으로 내세운 게 아니에요. 한덕수를. 진짜 그는 한동훈 측에서 퍼뜨리는 마타도 괴담이고, 그냥 워낙 기존 후보들로 양자되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해야 되니까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고 있는 거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띄운 건 아니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한덕수까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거기에 중심은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 이쪽에 한 분하고 이재명이하고 싸움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윤 대통령하고 자꾸 어떤 데서는 윤심은 탈당하고
절여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중도로 나가야 되고 전부 이게 좌파들이 오히려 퍼뜨리는 괴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50% 육박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재명하고 이게 마지막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이런 이게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유승민은 탈당해서 나가지만 이준석이하고도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김부겸이나 이쪽이 나오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게 뭐 이준석, 유승민이 중도에서 뭐 텐트 하나 쳐봤자 별로 이게 파괴력은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좌파 우파 간의 전면적인 체제전쟁이 벌어지는 1, 2% 싸움으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뭐 제 분석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모로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